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힐링워크 사업 1호 마을로 선정된 의성 만경촌의 즐거운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낮 발생했던 경북 군위군 소부면 산불이 12시간여 만인 3일 새벽 1시쯤 진화됐습니다. 이날 불은 산림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4일부터 6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4년 만에 열린 안동 벚꽃축제 현장이 봄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과 휴가의 영어 단어를 합한 말인데 도심의 직장이 아닌 농촌 등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재택근무 또 원격근무가 늘면서 수요가 많았는데요. 수도권 등 도시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농촌의 휴양체험마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교를 농촌 휴양체험마을로 운영하던 의성 만경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당시 경영난을 겪었던 이곳은 지난 2021년 직원이 농촌에서 휴양하면서 일하는 경북 힐링 워크 사업 1호 마을로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기업 1마을 도농교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수시로 마을을 찾아 워케이션, 즉 일과 휴식을 병행하게 된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꺾이면서 워케이션은 줄었지만 다녀간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업체나 관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셔요. 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하는. 만경촌은 숙소 안에서 음식을 직접 해서 먹을 수 있고 세미나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사과 따기와 곤충 체험 등 농촌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산부와 농어촌공사의 농촌 체험마을 평가에서 체험과 음식, 숙박 등 3개 부문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23곳이 선정됐는데 경북에서는 만경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미나와 농촌 활동에 대한 수요에 이미 8월까지 예약이 거의 찬 상황입니다. 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체험 휴양 마을이 이제 휴양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분들이 오시면 그 인근 지역에까지 한번 오셨다가 두루두루 다녀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지역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기업 연계 힐링워크가 코로나19 둔화 이후에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2일 낮에 발생했던 경북 군위군 소부면 산불이 12시간여 만인 3일 새벽 1시쯤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헬기 18대와 진화 장비 51대, 진화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12시간 40분 만인 3일 새벽 1시 주부를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불은 산림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시설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4일부터 6일까지를 청명 한식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갑니다. 경북도는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묘지 관리와 산나물 채취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최근 농산 폐기물과 논 밭두렁 소각 등 불법 행위가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취약지와 불법 소각 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도청과 시군에 설치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200여 명과
가용 헬기 34대의 즉각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 주말 서울 인왕산이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이 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민가와 축사까지 덮쳤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산불이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엔 환경계획은 이상기후 때문에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산불이 지금보다 50%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이미 석 달 사이에 3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행히 4일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의 95%는 등산객의 담뱃불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네 번째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그 내용과 평가 살펴보고요. 이어서 대구 경북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카드뮴 배출 문제로 시작된 봉화 영풍재련소의 형사재판 개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오는 5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죠. 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감염병 관리과, 신청사 관리과 등을 폐지하고 신공항 건설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의군 편입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새로 만든 미래 ICT국과 시정혁신단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고 대신 신공항 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그 아래 부이사관급 간부가 맡는 공항 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을 확대 개편 및 신설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감염병 관리과 폐지 등을 두고 우려도 있다고요? 네, 대구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있던 감염병 관리과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곳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가 가장 먼저 감염병 관리과를 폐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축소,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건의료 조직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고요. 황승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력 약화 우려를 두고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대됐고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팬데믹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가 있었죠. 대구 경북 공직자들의 공개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구는 대상 공직자 46명 평균 약 17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경북은 89명 평균 약 20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줄어든 39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수성구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5억 9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은 대출금 상환과 지방선거 비용 정산에 쓰고 2억 1천만 원은 예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약 3억 4천만 원이 감소한 18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분양권을 증여해 2억 5천만 원이 줄었고 채무는 감소했지만 예금액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재산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영풍재련소 재판 소식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영풍 석포재련소의 카드뮴 등 오염물질 낙동강 배출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영풍재련소 임직원들은 이중 옹벽조를 통한 카드뮴 등 오염수 유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도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준비기일만 2차례 열렸고 첫 공판에서도 증거 확정을 위한 검찰의 진정 성립 절차만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풍재련소 이강인 대표와 임직원 등은 물환경보존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열린 안동 벚꽃축제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축제가 열린 낙동강면 벚꽃길과 탈춤공원 1호는 벚꽃이 만개해 봄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꽃길 버스킹과 마술쇼 등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야간 조명쇼, 네오나트 전시 등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2일 대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회 등 1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우승은 2시간 6분 48초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의 밀크사 먼그샤 톨로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는 세계 육상경기연맹이 인정한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올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1개월 과정과 중장기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을 이수한 청년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또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안동대학교가 2023년도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안동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해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혁신 일자리 모델로 지난 2년간 청년 일자리 227명을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돼 AI와 바이오, 산업용 대마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 기술 연구와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양군이 오는 1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망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전화로 요청하면 가족관계 업무 담당 팀장이 장례식장에 방문해 사망신고 등의 민원 처리를 돕는 것입니다. 영양군은 초고령화 지역의 특성상 사망신고서와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다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옛 경주역 앞인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는 등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주시는 아스팔트 균열 등을 정비하면서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옛 역사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9월까지 수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관 1918 광장은 음악회와 공연, 야외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올해 상반기 수성인재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분야에서 청년 소비 절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 프로젝트 빌드업 등 모두 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팀당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